압도적 정보 부동산 코인.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저희 동현부동산의 김동현 소장, 사라부동산의 박민정 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오부동산, 그다음에 여기 조재영 부동산 이렇게 해서 네 분이서 이번에 아주 핫한 오늘부터 분양을 시작하게 됐죠. 아너스 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주제는 내가 이 아너스 웰가를 과연 청약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부동산 소장 박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워부동산 신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자동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조재영 공인중개사사무소 조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아너스 웰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죠. 소장님들, 여기가 지금 정촌초와 이제 주변에 경상대 이제 오거리 있는 쪽인데 위치는 다들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너스 웰가가 지금 건설될 자리가 도심 외곽 지역이 아니라 기존의 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중심지에 건설이 된다는 점 저는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국 사례에서 보듯이 외곽으로 확장되는 도심의 이동이 아니라 중심지에 새로운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점에서 저는 아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주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치는 뭐 그 정도로 하고 주거 환경은 어떨 것 같습니까? 소장님, 혹시 어떻게 여기가 좀 더 좋아질까요? 주변에 지금은 현재는 병원도 없고 마트도 주변에 탑마트가 있긴 하지만 조금 노후된 시설이 있고 어떻게든 변화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어차피 주상복합 형식으로 지어지는 데다가 세대수가 지금 한 800세대급이고 해서 거기 밑에 병원, 학원 이런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저는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상권이 바로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 기존의 혁신처럼 뭐 사람들이 입주되는 시기와 뭐 상가의 어떤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상가가 형성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이거는 이따가 나 굉장히 좋게 느낌이 옵니다. 그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또 장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건설사에서 얘기하기로는 36평, 46평, 49평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어느 정도 또 소득 수준이나 생활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안에는 어떤 인프라 시설 같은 것들이, 편의 시설이 들어갈까요? 아파트 단지 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놀이터도 있고, 네, 독서실도 있고, 네, 피트니스 센터도 당연히 있고,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키즈룸도 있네요. 이 아파트만의 조금 색다른 면들이 뭐가 있을까요? 리빙 서비스라고 이 진주 시내에서는 없는 뭐 서울에서는 이런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는 이런 서비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좋죠. 좋다고요. 이거 돈이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닌데? 아니더라도 시엄마가 밥을 체리 줬나? 밥은 체리 주나? 그 말 듣는 것보다 조식 서비스 있는 아파트에 삽니다. 이렇게 하면 별 걱정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저녁은 안 준단 말인가 봐. 저녁은 안 주지. 조식 딜리버리 서비스니까. 조식은 근데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좀 있으면 의미가 없는 그래 맞네. 나 조식 나도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저거는 길에 안 들어와.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 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나는 저는 그 기회 잘 안 들어와. 그러고 뭐 이런 서비스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아직 지방에서는 뭐 저런 것까지 뭐 내가 안 도와줘도 된다 뭐. 내가 도와줘야 된다. 근데 이런 서비스를 주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은근히 높을 것 같고 자기들만의 프라이빗한 이제 공간 활용이 될 거다. 네. 그다음에
생활의 이제 편의성은 높아질 거다. 딱 두 가지를 그냥 사람들한테 안고 가면 될 것 같는데 그게 이제 편리성하고 접근성. 편리성은 뭐 이런 서비스가 없는 것보다 있으면은 좋은 거고, 맞아요. 그거는 이제 쓰는 사람이 뭐 자주 쓰느냐, 뭐 빈도수는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고. 그다음에 접근성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가 200세대, 300세대 같으면은 그 밑에 밀집되는 그 우리가 꼭 구체적으로 갖추어지는 그 상가군들, 뭐 세탁소, 뭐 김밥집, 병원 이런 게 조금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은 800세대급이기 때문에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은 쓰리바 신고 커피 먹고 김밥도 하나 사가 들고 오고 그 정도로 또 영화까지 그 CGV 직영전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그냥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그 동네에 그냥 벗어나지 않고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편리성과 접근성 요거 딱 두 개만 갖고 가도 안에서는 내가 볼 때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되지 않겠냐. 나는 요리 보고 있습니다. 요 말씀이 나와서 이제 말인데 여기 영화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서부 경남 쪽에는 아이맥스, CGV 아이맥스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여기 아이맥스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아이맥스 영화를 보기 위해서 서울로 출장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저볼 때는 영화관 하나도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천만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영화관에 또 몰려온단 말이죠. 몰려온다는 얘기는 다시 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컨시어지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컨시어지 서비스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밥 안 합니다. 저는 방문 세차 서비스 이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켓 공동구매 서비스 저는 이용합니다. 이사 서비스 다 이용을 합니다. 다만 나의 수준에 맞춰서 봤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가서 그 서비스를 찾아내느냐, 좀 편하게 나를 해주느냐, 뭐 저는 이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아너스웰가를 입주하는 그 세대원의 경제력에 따라서 저는 저게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 접근성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할게요. 네. 접근성이라는 걸 저도 본격적으로 누리고 온 거는 내가 4년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어디 와서 누려봤냐면 10호광장 주변에 와가지고 그 지금 우리 김동현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엘크루 계시니까 그 느낌을 알 건데 슬리퍼 신고 다이소 갔다가 스타벅스 갔다가 이렇게 루틴이 그래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외식을 한다 치면은 250도 가가지고 돼지고기 꾹 먹고 오다가 백다방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뽑아가지고 먹으면서 신호등이자 기다리고 집으로 오는 건데 그 루틴의 뭐 어떤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간소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근데 이걸 한번 누려보니까 딴 데 가서 못 살겠다 이제는 그런 거 있죠. 못 살겠다 이거야. 네. 이게 사람이 분명히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누리는 데가 나는 내가 볼 때 지금 진주에서는 병거동 10호광장이나 뭐 초전동 내 잘 모르겠고 혁신은 내가 지금 업을 해본다고 있어 보니까 그 정도의 어떤 뭐 워킹으로 누리는 지역 같진 않고 주거지로서는 뭐 굉장히 쾌적성한데 그런 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데가 내가 볼 때 지금 아너스웰가는 그게 지금 눈에 보여요 이게. 저는 또 조금 보충을 하자면 저는 뭐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때? 근데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굳이 욕심을 내지 않고 뭐 내 새끼가 그냥 경상대 정도만 간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아놓으면 이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초중고 얘는 대학. 초, 중고, 대하고 사실 대학교 보내면 원룸비에 밥값에 그 다음에 뭐 기타 여타 예비하면 100만 원인데 맞아. 일단 1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이게 4년 후에 이게 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4년 후를 볼 게 아니고 내 자녀는 20년 이후에 대학을 간다는 겁니다. 그럼 20년 후에 한 달 생활비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버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보통은 초등학교 학세권을 생각을 하고 오지만 여기는 지금 대학교까지 딱 있는 20년짜리 생활권이다. 한번 들어오면 20년간은 안 나가도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평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게 여기는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B타입이 약간 꺾여진 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이제 올라갈 건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약간 꺾여져 있지요. 두 분, 지금 여기 세 분이 총 앉아 계시는데 타입은 이거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전망을 봤을 땐 제일 큰 평수고, 그리고 타입을 엄마 입장에서 무난하게 타입할 때는 34평 A 타입입니다. 소장님은 갑자기 진행을 하시네요. 소장님은 34평 B 타입이 좋다고 하셨어요. A 타입은 우리가 평상시 보던 그런 스타일이고 B는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저런 스타일을 본 적은 없는데 그날 주방 쪽에 서서 내가 안방을 요렇게 유심히 요리 보니까 이 타입도 은근히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나는. 아니 이게 원래 주변에 물어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 갈리는데 나는 좀 호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기존 우리가 평상시 그 보던 모양은 거실에서 그냥 안방 문 열고 뭐 주방 갔다가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아예 그냥 이게 시계 침실이 쭉쭉 있으니까 뭐 거실에서 뭐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디 말디 나는 모르고 잘 살면 짜는 기고 그 은근히 나는 호던데. 근데 B 타입을 만약에 들어가면 침실 안방을 그냥 애들 방으로 꾸며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애들 방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여기다가 아예 애들 방 아니면 학생들 괜찮네. 애들 방. 부부방은 1랑 3을 쓰고. 침실 2는 신랑, 침실 3는 마누라 이렇게 하면 미리 따로 자고 그냥. 아름답네 해야 되는 그거. 거죠. 그게 제일 편하죠.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맨날 그래 하겠는데 하도 같이 자야 되는데 옛날에는 따로 잤는데 그때는 너무 좋더라고. 막 그 남자 인생의 원룸이다 싶고 나는 막 방 하나만 있으면 된다. 막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사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 여기가 이제 특징적인 게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또 조금 분위기와 다르게 투베이거든요. 투베이다 보니까 지금 안방 외에는 다 방이 두 개가 약간 뒤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옛날 판상형 구조, 옛날 아파트들 보면은 아파트 작은 방들이 이제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들거든요. 햇빛도 좀 안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A 타입과 B 타입을 놓고 본다면 어떤 공간의 구조, 타입에 대한 것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에 살기 편안한 곳인가 그게 1번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그리고 박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내가 생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 가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84 B 타입이 주는 강점이 뭔가 여기 한번 포커스를 둬보고 싶어요. 그러면 A 타입과 다르게 창이 많습니다. 즉 고층으로 배치가 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조망권. 요거는 A 타입보다는 월등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생활을 해보니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조권 또는 방향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요소지 타입은 사람이 만들어가면 돼. 맞춰가면 됩니다. 원룸에 주어진다. 원룸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예. 어쨌거나 뭐 방향도 네. 타입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내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내가 거기에 적응이 하게 돼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또 나 그것도 좀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가 이제 포베이를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안방, 거실, 방방. 네. 나는 이제 또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내 망고 내 생각인데 그 자녀의 공부방이 너무 그 햇빛을 보는 방으로 가면은 혹시라도 낮에 공부할 때는 잡념이 많이 들지 않겠냐. 왜냐면 이게 사람이 햇살을 보다 보면은 자꾸 뭔가 좀 자리 오고 아니 뭐 눈 그런 생각도 감기고 좀 하고 이 햇살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해주거든. 그래서 오히려 뒤로 빠지는 게 나는 뭐 다른 세상을 볼 것도 없는 기고 나는 볼 게라고 뭐 책밖에 볼 게 없네 해서 공부만 할 수도 있는 어떤 분위기는 조성이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근데 저도 그 생각에 이제 약간은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애들 방에 이게 햇빛을 직방으로 맞으면 그 좋은 거.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니, 그러고 잡생각이 많이 들어.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자녀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사실 집에 있는 시간 없습니다. 없어. 저녁에 들어옵니다. 저녁에. 맞아. 저녁에 해가 안 들어와요. 맞아.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우리가 공부방이나 뭐 스터디 카페, 독서실을 본다면 해 안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네. 침실 2, 침실 3 이 공간은 자녀의 어떤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 공간입니다. 해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남자애들이 있는 또 집에서는 또 방 소독을 일광 소독이 한 번씩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남자들 또 들어가면은 또 쑥쑥한 냄새 나고 니 언제 이거 봐, 니 팬티는 갈아입었니 이런 얘기하면서 난리가 날 건데 그나마 엄마가 신경 조금 못 써주더라도 햇빛이 싹 아싸리 들어오면서 소독을 해주면 아이, 그 맞아. 난방비도 절감되고 좋지. 자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주부의 입장으로서는 양쪽에 이제 특히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이 굉장한 선택의 결정을 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일 것 같은데 어디가 좋으세요? 생각보다 제가 물을 많이 묻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물을 많이 묻혀요. 어. 이게 지금 A 타입이고 이게 B 타입인데 보면 진짜 딱 들어와서 보면 B 타입이 주방이 엄청 좁은 느낌이 많이 나요. 거실도 이만큼의 이 텀이 있는데 여기는 텀이 없잖아요. 좁은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 거실하고 주방이. 주방이 네, 수납도 그렇고. 근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B 타입 끌리네요. 주방이 수납이나 이런 거 수납 이런 거는 다 A 타입이 나은데 응. B 타입이 보니까는 끌리네 계속. 보니까요. 좀 끌린다. 주방만 빼면 괜찮을 것 같아. B 타입은 진짜 수납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듯이 각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타입이 워낙 틀립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셨을 때 이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가, 내 생활 방식에 맞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볼 때도 어린 아이가 있거나 방을 보통 하나만 쓰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B 타입이 참 이게 좋을 지금 것 같다. B가 같은 청수 대비 한 돈 1,000만 원 싸네. 네, 맞아요. 바꾸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분양가입니다. 분양가에 대해서 말이 진짜 많았어요. 뭐 1,400대다 아니다 1,800대 2,000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층수에 따라서 조금 잘게 좀 잘려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은 2층부터 84A 여기 34평 우리가 보통 부르는 34평 요 건설사에서는 36평을 부릅니다. 여기 기준은 2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5억 2천, 5억 2,700 36층 최고층 같은 경우에서는 5억 6,600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고요. B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저렴하고요. B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2층부터 5층까지가 5억 1,200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저렴하고 최고층 같은 경우에서는 5억 5,100 이렇게 해서 똑같이 1,500이 납니다. 42평 같은 경우에서는 최상층이 6억 5,450만 원 그리고 49평 같은 경우에서는 7억 5,600만 원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평수당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요. 36평, 42평, 49평으로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36평 같은 경우에서는 1,558만 원 42평 같은 경우에서는 1,540만 원 49평 같은 경우에 1,52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양가는 어떠실까요? 이 정도면 경쟁력 있다? 없다? 어차피 결론은 4년 후에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가격은 그리 뭐 실망스럽진 않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옵션비 하고 하면은 아마 6억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인접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아까 4년 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미래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이 아파트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진주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대시양이나 우민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약간 4억 5천 정도가 됩니다. 분양을.
그리고 옵션과 그리고 중도금 이자 또 취득세 프리미엄을 합친다면 아마 2년 이후에 비과세가 되어서 나오는 물건들이 저는 6억 언저리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2년 이후에 2년이 되어버린 6억대의 매물과 그로부터 2년 후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가 6억대 아래라고 본다면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도 이제 주변에 대시양이나 우미린들 아파트들이 있는데 사실상 피 붙이고 뭐 요즘 뭐 취득세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거의 5억 5천에서 6억 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아파트 건설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분양하실 계획이세요, 소장님? 아 저요? 네. 아 예, 분양 받아야죠. 신청을 하실 거다. 네, 할 겁니다. 네. 저도 큰 평수 쪽으로 한번 분양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넣어 보실 계획이고 소장님은 당연히 또 하실 거고. 네. 네. 저는 이제 40평대 이게 96세대더라고요. 그래서 96세대면 100세대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40평대가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네, 가장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근데 약간 어느 정도는 고층이라는 겁니다. 야 이걸 잔금을 쳐야 될까? 아니면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아직은 제 개인적으로는 들고 간다. 요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저는 들고 간다. 그렇게 네. 들고 가신다는 입장이고, 자 오늘 아너스 외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주변의 상황부터 아파트의 평형,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정말로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 소장님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십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아래에 뜨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언제든지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한 상담과 또 정확한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3일간 있게 되는 모델하우스를 꼭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한번 다녀오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정리해서 또 저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번 방송은 이 청약이 완료된 다음에 이 청약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네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